안녕하세요.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알람 소리에 어떤 기분으로 눈을 뜨셨나요? 아, 또 출근이야? 라며 무거운 몸을 일으키진 않으셨나요?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꽉 막힌 도로를 뚫고 회사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죠.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지만 이상하게 통장은 늘 월급날 직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그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더군요.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처음엔 그저 흔한 재테크 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이 말하는 부의 본질을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가난의 회로를 끊어버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는 출근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저자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많이 배우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한 가난한 아빠였고,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다 마치지 못했지만 훗날 하와이 최고의 부자가 된 부자 아빠였죠. 두 분의 차이는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사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살 돈 없다. 그 말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죠. 반면 부자 아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답을 찾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매일 출근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임감? 성실함? 부자 아빠는 그것을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돈을 위해 일하는 노예가 됩니다. 월급만이 유일한 진통제라고 믿으면서요. 월급을 받으면 두려움은 잠시 사라지고 욕망이 찾아옵니다. 새 차, 새 옷, 맛있는 음식.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지출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양주의 레이스, 즉 레트레이스입니다. 쳇바퀴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인 이유죠. 이 레이스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회계 용어는 잊으세요. 아주 심플하게 정의해드립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진우님, 제가 10년 대출 갚아서 산 우리 집은 자산이죠? 죄송하지만 만약 그 집이 매달 대출 이자와 세금, 관리비를 내 주머니에서 빼가고 있다면 그것은 부채입니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부채였던 겁니다. 부자들은 부채를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삽니다. 주식, 채권, 임대부동산,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이죠. 이 자산들이 24시간 내내 일하며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요. 반면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은 어떤가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부채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산이라고 착각하죠. 좋은 차를 할부로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며 대출을 늘립니다. 소득은 늘었지만 나가는 돈도 같이 늘어나니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평생 일만 해야 하는 운명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당시 저는 좋은 차를 타는 게 성공인 줄 알았거든요. 그 차가 매달 내 월급의 20%를 갉아먹는 하마인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일할 녀석들만 모으겠다. 책에서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라. 이 말은 당장 사표를 내고 치킨집을 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은 다니되 월급 외에 나만의 자산 칼럼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낮에는 회사를 위해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나의 자산을 키우는 데 시간을 쓰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또 1등 당첨자들이 몇 년 뒤 파산하는 뉴스를 보셨죠? 금융지능이 없으면 돈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법률, 이 네 가지 지식이 여러분의 성공을 지키는 방벽이 됩니다. 부자들은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입니다. 벌고, 쓰고, 남은 것에 대해 세금을 내죠. 하지만 직장인은 어떤가요? 벌고,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것으로 씁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30년 뒤에는 수십억의 차이를 만듭니다. 가난한 아빠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라고 했지만 부자 아빠는 배움이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말고 배우기 위해 일하세요. 세일즈 기술을 배우고 마케팅을 배우고 사람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그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거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으면 어떡하죠? 네,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 탄 사람이 있나요? 부자들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해서 배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죠. 그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리고 바쁜 게으름을 경계하세요. 너무 바빠서 돈 관리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 이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게으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돈이 부채입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서 정제서적 한 권을 사세요. 유튜브 경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 제 5살 난 딸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더군요. 예전 같으면 안 돼, 비싸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물어봤습니다. 우리 딸, 저걸 사려면 어떻게 돈을 모으면 좋을까?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빠 구두 닦아줄게 라고 하더군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수십억의 현금이 아닙니다. 바로 돈을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아니 양식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 마인드셋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통장이 바뀝니다. 세상 탓, 회사 탓, 부모 탓을 멈추고 내 인생의 핸들을 직접 잡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천재적인 머리나 특별한 초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소비할 때 투자하고, 남들이 놀 때 배우는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금융 IQ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두려움에 쫓겨 쳇바퀴를 돌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딜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노력의 방향만 살짝 바꿔보세요. 부의 추월차선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 그 시작이 오늘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이죠.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해보세요. 여러분의 선언이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